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지난 4일이었죠. 수족관의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인 비봉이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요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소식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는지, 돌고래와 공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금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2월에요. 국회에서 처음으로 네. 남방 큰 돌고래에 관해서 그 논의된 바가 있고, 지난 4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생태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앞으로 꾸준히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방 큰 돌고래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단체일 건데요.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고 있는 핫핑크 돌핀스 조약골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비봉이는 적응 훈련을 잘하고 있나요? 네, 비봉이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마련된 야생 적응 가두리에서 네. 활어를 스스로 사냥을 하면서 좀 거친 제주 바다 환경에 매일매일 적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 상태도 괜찮고요. 네, 건강 상태도 좋아 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담당 과장이시죠. 해양산업과의 오상필 과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도에서도 비봉이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요 며칠 전에 이제 가두리로 이동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가두리 상태에 대해서 이제 먹이 먹는 상황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어울리는 그런 행동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건강이 악화될 때 대비해서 대응책도 마련해. 예, 그런 분들도 이제 저희들 그 담당 그 수관하고 그 미리미리 그런 예방책들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비봉이 얘기 방금 나눴었는데요. 비봉이가 지금 돌고래 쇼장에서 관람용으로 이용했던 남방 큰 돌고래의 마지막 남은 돌고래가 맞죠? 네, 맞습니다. 2005년에 제주 한림읍 비양도 앞바다에서 정치망에 이제 혼행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돌고래가 정치망에 혼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바다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비봉이 같은 경우에는 그 포획이 되어서 돌고래 쇼장으로 이동이 됐고 17년간 돌고래 쇼에 이용이 되어 왔죠. 그 다른 동료 남방 큰 돌고래인 뭐 제돌이나 춘삼이, 삼파리 등이 바다로 돌아갈 때 비봉이는 좀 오래전에 포획되었다는 이유로 귀향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직까지 수족관에 있던 좀 비운의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2013년인가요? 대법원 판결은 났지만 풀어줘야 된다라고 났지만 비봉이는 좀 너무 일찍 포획되는 바람에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개체라는 말씀이군요. 네, 수산업법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예 그 검찰에서 재판에 넘길 때 비봉이는 재판 대상에 포함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다른 돌고래들이 지자체장의 결단이나 혹은 대법원의 판결로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올 때 비봉이는 그렇게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17년이면 가장 오래 있은 개체겠군요. 금등이와 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과 20년 동안 수조에 있었고 2017년에 방류가 되었었죠. 네, 그렇군요. 이게 남방 큰 돌고래 그러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연안에만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제주 연안 분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제주 해안가에서 돌고래 떼가 이제 그 유영하는 모습을 직접 이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평화롭기도 하고 좀 목가적이면서도 상당히 좀 경이로웠다. 네.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좀 축복받은 땅이다. 우리 제주의 바다가 그냥 한마디로 이제 축복이다 이런 그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 이 남방 큰 돌고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여러 곳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지만 한 2천여 마리 이렇게 불과하고, 세계적으로 약 2천여 마리. 예. 네네. 그리고 우리 제주에는 한 120여 마리가 관측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남방 그 돌고래의 그 특성이 그 제주 연안에 이렇게 정조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네. 해안가 가까운 데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좀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이제 그 이 무릉 그 대정 일대에 있어서는 그곳에서는 돌고래를 이렇게 그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이 한 80% 이렇게 가까이 된다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그 찾아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남방 큰 돌고래는 이제 우리 그 제주 그 연안 생태계에 있어서 피라미드의 그 최상위 네. 해양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그 건강 상태와 이 개체 수가 연안 생태계에 있어서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네. 아주 이제 중요한 이 척도가 될 수가 있다. 그 연안 생태계의 어떤 균형, 밸런스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우리 제주의 바다를 지키는 것이다. 사실 좀 보면 볼수록 좀 깜찍하기도 하고, 네. 우리 인간들하고도 상당히 좀 친숙하기도 한 이 남방 큰 돌고래가 어쩌면 제주의 그 판다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이제 도민들과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사랑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조 대표님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 돌고래 보호구역을 설정을 해서 관리 보호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의원님 말씀은 크게 제주도 바다의 상태를 나타내는 연안 생태계의 지표 종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의 좀 판다처럼 제주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개체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뭐 과장님은 또 담당 과장님이시간데 또 이전에 해녀 문화유산 과장님으로 직전에 계셨었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제주 그러면 해녀가 또 대표적인 예. 이미지이기도 한데 해녀와 돌고래 그리고 연안 생태계 문제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들 해녀하고 이런 돌고래 무리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주업 관계에서의 공생이라든가 그런 어민들과의 어떤 주업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공생 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해 볼 때 상당히 뭐 서로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일하게 이제 제주 연안에서만 이제 서식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런 남방 큰 돌고래 개체수 회복을 위해서 2012년도에 이제 해양 보호 생물로 이제 지정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아까 조약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그 이후에 2013년도부터 이제 수족관 안에 있던 이런 남방 큰 돌고래를 이제 방류를 시작하기 한 이후에 이제 개체수가 이제 서서히 이제 증가하여 지금 현재는 한 120여 마리가 이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이제 관찰 이제 상황을 보면 예전에 이제 가장 빈번하게 이제 발견율을 보였던 한림읍에서가 2012년 이후에가 발견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발견율이 가장 낮았던 이제 대정읍에서는 2011년도 이후에 이제 증가하는 이제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구자읍이라든가 대정읍 해역에서는 뭐 예전에는 간혹 이렇게 보였었는데 요새는 이제 연중 뭐 돌고래 무리가 관찰되고 있다고 그렇게 뭐 이런 관광객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렇게 이제 돌고래가 이제 제주도 연안에 서식적으로 이제 간혹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뭐 계절적인 뭐 수온 변화라든가 다른 특정 뭐 서식지 보다는 먹이 이제 분포 등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선호하는 이제 서식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체 수는 지금 조금 안정된 상태로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제주의 좀 대표 이미지로 남방 큰 돌고래를 가져가면 어떻겠냐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 뭐 제주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생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갖고 간다고 하면 뭐 그 부분도 이제 뭐 공감하는 측면. 이후에 뭐 같이 좀 지혜를 모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조약골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개체수가 지금은 좀 안정된 상태라고 했는데 이전에 비해서 개체수의 변화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 남방 큰 돌고래가 보호종으로 지정이 된 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2012년에 지정이 됐는데 큰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럼 10년 동안 정체된 네, 상태다. 비슷한 개체 수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2012년 보호종 지정 이전에는 남방 큰 돌고래를 그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불법 포획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망에 갇힌 돌고래들을 그냥 수족관으로 이제 팔아 넘긴 거죠. 그런 개체들이 매년 뭐 6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있다가 보호종 지정이 된 이후에는 그런 관행이 제주도에서 완전히 근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 연안에서 돌고래들에 대한 불법 포획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그 불법 포획된 개체만큼 계속 늘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보호종 지정 10년이 된 지금에는 150에서 한 200마리 정도로 늘어야지 자연적인데 새로운 어떤 위협 요인들이 생겨서 전체 개체 수가 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불법 포획이 되지 않으면 개체수는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건 뭔가 돌고래가 남방 큰 돌고래가 조금 이렇게 번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지금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거고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연구가 됐다는 건 아니죠. 매년 국립수산과학원 산하고래연구센터에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개체 수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산하의 이제 그 박사분들께서 계속 한 2007년부터 매년 꾸준히 남방 큰 돌고래 개체 수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109마리, 114마리, 120마리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조약골 대표님은 좀 제주 해양 생태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돌고래 개체 수가 사실은 150에서 200마리가 돼야 되는데 한 120마리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지 않냐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 조 대표님이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네. 보호종이 지정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개체 수가 이제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요즘 난개발로 인해서 그리고 이 뭐 풍력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 구체적이고 좀 어떤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추정일 뿐이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네. 말씀이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다거나 좀 파악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할 계획 같은 거라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우리 그 도의 행정에서는 그런 뭐 개체수 조사라든가 뭐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그 국립과학원 산하의 이제 고래연구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고래류 자원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자료에 보면 이제 그 해양보호 동물로 이제 지정되기 이전에 이제 개체수를 이제 조사한 거를 보면 거의 한 10마리 이하의 개체가 이제 그때 당시 한 2010년도 이전에는 네.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그래도 이 보호 지정이 되고 나서 그런 어떤 행위들이 좀 이제 많이 제약을 받다 보니 좀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저희들은 좀 늘어난 거로 저희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그 개체 수가 이제 늘어나지 않고 뭐 줄어드는 그런 원인들은 뭐 어느 한 가지에서 딱 이제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모든 이제 해양 환경이라든가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런 해양 환경이라든가 또 여건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바다 동물들이 좀 어떻게 견뎌내는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좀 연구 파트에서 좀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해양산업과에서는 이후에 이런 남방 큰 돌고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좀 같이 연구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신 거다, 그죠? 예, 그런 데에 대해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뭐 그 행정에서 이런 우리 그
그 지방에서 이제 해야 될 그런 이제 그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해야 될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해양 이제 그 남방 돌고래 이런 보호생물 지정이라든가 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중앙 정부가 이 권한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앙 정부하고 좀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좀 해서 좀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와 좀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조약골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방 큰돌고래는 제주가 앞으로 잘 보존을 한다면 두고두고 아주 오랫동안 큰 보물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태적인 가치도 있지만 또 남방 큰돌고래는 지금 수족관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고 또 고향으로 돌아온 개체들이 야생물이와 어울려서 새끼를 낳아서 지내고 있고 이렇게 그 수족관 돌고래 야생 방류와 또 연중 살아가는 돌고래 무리의 어떤 결합 이런 것들이 어떤 인문학적인 가치, 제주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해녀 문화와의 오랫동안의 어떤 공존의 가치 이런 것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녀와 결합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가 어떤 생태 수도를 지향한다면 이 남방 큰 돌고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의미, 생태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세계에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의원님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그죠? 제주의 좀 대표적인 이미지를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조약골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이게 풀려난 돌고래, 방류된 돌고래들이 지금 뭐 제도리부터 비롯해서 다들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2013년 그리고 2015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7마리의 남방 큰돌고래를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2013년과 15년에 방류된 5마리 개체들은 모두 다 지금 여전히 제주 연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도리 같은 경우에 올해가 방류 10년 차인데 바로 며칠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많은 무리들과 건강하게 헤엄치는 모습이 발견이 되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2017년에 방류된 금등이와 대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방류 이후에 생사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금덩이 대포는 아직 살았는지 죽은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이군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 나머지 고래들은 잘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신데, 근데 최근에 이 잘 지내는 고래들도 우리 제주 매체에서도 많이 보도됐지만 선박 관광이 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선박 관광 위협 관련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가 그 인기가 이제 폭발하면서 상당히 그 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또한 이제 입대 관광객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뭐 남방 큰 돌고래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쉴 새 없이 그 오가는 이 이 선박선들이 이렇게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남방 큰 돌고래가 이제 거의 이렇게 매일 나타나는 이제 무릉이 이러한 이 대정 일대에 있어서는 무려 이제 이 하루에 왕복 20차례 정도 이렇게 이 운항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20번을 나간다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2019년 그 코로나 이전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선박 그 횟수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 관광객을 태운 이 관람 그러니까 이제 이 배가 그 아침부터 해서 이렇게 뭐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이제 돌고래에 유영하는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고, 이 관광 선박뿐만이 아니고 뭐 제트 기류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형 보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찍혀 있다가 이렇게 이 돌고래가 이렇게 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목격된 다음에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이렇게 근접을 이렇게 해서 그 지침 사항을 이렇게 위반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뭐 스크류라든가 이런 거에 이렇게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잘려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한 이제 소음도 있고 해서 이 먹이 활동을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의원님 이게 만약에 아까 방금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2017년도에 이제 해수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50m 이렇게 접근 금지를 이렇게 좀 돌고래 무리로부터 예, 50m.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강제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지침이다 보니까 네.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많고 해서 앞으로 이 선박 관광에 대해서 좀 규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도민이라든가 이 관광객들 어떤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규정 자체를 도의 조례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돌고래 몇 미터 이상 근접하지 못하도록 관광의 지침을 예, 만들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상위법에 이렇게 그 뭐 위배되지 않은 한 이렇게 예.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다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해당 과에서는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저희들이 그 돌고래 어떤 그 관리 가이드 관련해서는 그 해수부에서 일정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강제성을 띠는 겁니까? 혹은 강제성이 없는 겁니까? 강제성을 이제 뭐 띄지는 않고요. 그냥 저 권고 사항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해라. 예, 이렇게 아이고. 좀 하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외국의 사례로 이제 비추어 볼 때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그 정도의 이제 어떤 그런 그 거리를 뜨고 이제 생태 관광을 하면 괜찮다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 하도 그 뭐 주변 환경 단체에서라든가 그런 데들이 너무 이제 이 돌고래 이제 생태 관광을 할 때 너무 근접하다 보니 그런 뭐 근접으로 인한 뭐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선박으로 이제 이동해서 할 때는 근접할 때는 한 50m 이내에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50m라는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예. 이제 의원님 말씀은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어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예, 얘기잖아요. 그럼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뭐 그 위반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범칙금을 이제 물린다든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 제재 조항이 예.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성권 의원님께서 지금 그런 해양 생태계법을 지금 개정 발의를 해서 지금 발의 중인데요. 그 개정 그 법률에다가 이런 이제 기준 사항을 이제 위반했을 때 어떤 범칙금을 물리는 그런 사항들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그런 생태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업체들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데 큰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법이 생기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시간도 제법 네. 걸리는데 그동안 그러면 계속 선박 관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조약골 대표님 어떻습니까?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일단 위성권 의원이 그 발의한 그 해양생태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이제 계류 중인데 그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 업체에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 당장? 네. 뭐 예를 들면 그 새로운 업체가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연안 가까이 돌고래들이 있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정읍에서는 3개인데 바로 위에 그 한경면 고산에서도 또 다른 업체가 이제 이번 시즌부터 그 돌고래 관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조그만 뭐 이런 낚시 선박이나 이런 데서도 돌고래가 그 연안에서 가까이 보이니까 나도 한번 배 타고 낚시객들을 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트스키 업체에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보면 그 제트스키 렌탈을 하는 분들께서 이 해수부의 가이드라인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아예 모르고 있다. 네,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정이 해야 될 게 되게 많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뭐 소라에 대해서 금체기를 지정을 해 놓은 것처럼 예를 들면 1년에 6개월 정도는 아예 선박관광 못하게 한다거나 네. 혹은 지금 남방 큰 돌고래들이 이제 연안에서 1km 이내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데 그 지점은 선박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50m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멀리서 보도록 한 연안에서 1km 정도는 해녀분들이 물질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박이 좀 멀리서 돌고래들과 해녀 물질하는데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접근 제한선을 우리가 그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권한은 그러면 뭐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충분히 그런 것도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저희들 그 제주도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선박 이제 관광업체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실시를 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준수를 한다든가 그런 그 가이드라인 의견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청취를 해서 그런 협력 체계를 이제 강화하는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저희들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건 저희가 인지를 하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조약골 대표님 말씀은 제주도 차원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이나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법적으로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예, 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만들더라도 이제 유명무실한 그런 이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아까 뭐 조례 양혁 의원님께서 이제 뭐 조례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했지만 그 조례도 이제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례도 상위법에 이제 위임된 근거가 있어야 이제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상위법에 근거되지 않는 그 조례는 그 만들지를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 위성권 의원님께서 지금 개정 발의하고 있는 그 해양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여기에 저희들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위반했을 때 그런 그 상당히 이런 업체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릴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통과되기를 지금 상당히 좀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게 법이 될 때까지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게 예. 별로 없다. 조례도 쉽지 않을 거다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냥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사실 그 예전에 그 사례를 보면 네. 조례가 이제 먼저 이제 제정이 되고 그에 관한 이제 그 법률이 네. 만들어진 사례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의지 말씀할 거다. 어쨌든 의원님 의지에서 보이니까 제가 또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도 돌고래 관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는 혹시 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개해 주실 게 이 돌고래 있을까요? 관광에 관해서는 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캐나다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나라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 두 나라의 공통점이 좀 청정국가다. 그 태평양 연안 그 캐나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개발이 좀 덜 돼 있고, 네네. 그 호주 그 북동부 연안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제 좀 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해양 오염이 이제 덜한 곳이라 어쩌면은 이제 돌고래들이 서식지로서는 좀 상당히 좀 안성맞춤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무분별한 그런 이 고래 사냥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돌고래 종을 상당히 좀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개체수 이 회복을 위해서 관광을 이제 보전 관광, 네. 보전 관광 방식으로 이 균형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제일 기본은 돌고래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네. 말씀으로 읽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하핑크 돌핑스에서도 해상 풍력에 대해서 좀 반대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해상 풍력 발전도 돌고래에서는 위협이 되는 겁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들이 연안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연안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지점부터 해상풍력 발전 단지들이 들어섰는데 바로 그곳이 남방 큰돌고래에 가장 주요하게 활동하는 서식지와 정확하게 겹치게 됩니다. 남방 큰돌고래들은 연안 해안선에서 이제 한 4km 정도까지가 주요 이제 활동 공간, 그래서 활발하게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데 바로 그곳에 그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들이 쭉 지금 제주 서해안과 동해안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지어지고 있고 또 새로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려가 되게 큽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런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 때 남방 큰돌고래가 또 보호종이지 않습니까? 그럼 남방 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가이드라인이 없다. 네, 가이드라인은 없고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을 하려면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환경 영향 평가에서 남방 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좌의 이제 한동 평대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작년에 이제 제주도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내용을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처음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에서는 아예 돌고래를 보지 못했다라고 했고 또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보충을 해서는 공사 기간에 돌고래가 가까이 오지 않도록 미리 소음을 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뭐 이제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방식에 있어서 소음이 크다고 알려진 어떤 항타 방식보다는 약간 소음이 적다고 알려진 RCD 공법. 예를 들면 이제 맷돌처럼 이렇게 갈아서 그 풍력 단지를 땅바닥에 고정시키는 기초를 할 방식인데 때? 네. 그것도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영향이 클 거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을 제주도가 권한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풍력 발전하고 할 때 그러면 제주도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뭐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이런 항목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좀 가이드라인도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준비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환경평가 그 소에는 뭐 특정적인 그런 그 자원을 갖고 이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남방 돌고래가 이제 해양 수산 자원이라는 그 한계까지는 지금 도달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남방 큰 돌고래는 수산 자원은 아니다. 네, 그런 해양 동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 그렇게 자원과 지금, 예. 해안 동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산 자원은 지금 우리 이제 수산업에서 어떤 그 유익하게 이제 그 어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 자원을 어획을 하고 포획을 해서 그걸 소득을 올리는 그런 이제 유용 이제 수산 자원을 그렇게 총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로 구분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남방 큰 돌고래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제주의 중요한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건 제주의 이미지의 경제적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석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뭐 이런 그 남방 돌고래 같은 경우 생태 관광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요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보호와 그리고 생태 관광을 활용하는 그런 공생 관계가 어느 정도 좀 협력이 되면서 그런 자원을 상당히 우리가 좀 도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좀 많이 그 생태 관광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좀 힘을 좀 모아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의회 차원에서도 이게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게 해상 풍력 만들 때 남방 큰 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가이드라인도 없고 환경영향 평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대로 내용들이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의회에서 좀 고민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글쎄 좀 얘기 들으면서 좀 답답하기도 한데 사실 아까 우리 조 대표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문제는 이 남방 큰 돌고래의 그 서식지와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발전 그 사업지가 이렇게 겹치고 있다라는 이것이죠. 물론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이 남방 큰 돌고래의 그 서식지 거기에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먹이 활동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는 음파로 지형 지물을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해상 풍력 단지 이 공사 소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그 큰 벽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넓은 바다라고 하면 피해서 가더라도 어떤 남방 큰 돌고래에 이제 큰 지장이 없겠는데 이게 우리 제주 연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심이 얕잖아요. 얕다 보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상처를 입고 그리고 어떤 이 임신한 그런 돌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할 수도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상풍력단지는 어쨌든 간에 그 서식지보다는 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해상에 있어서의 가장 큰 포식자가 이제 사라졌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사실 해상의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 파동에 따르는 그 원인을 제공한 다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좀 명심을 해서 이러한 풍력
발전 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의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원님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제도적 마련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뭐 하핑크 돌핀스나 혹은 또 도와 함께 논의한다면은 충분히 좀 가능한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야기 오늘 좀 논의할 것들이 조금 더 있어서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서 그러면 이게 돌고래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마련이 좀 더 시급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생태법인을 좀 도입해서 돌고래에게도 생태법인을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권리를 좀 부여해주자라는 의미의 생태법인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생태법인 토론회도 의원님이 또 주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먼저 생태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이 사라져가는 이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에 이 생태법인을 이렇게 부여해서 보호를 좀 더 네. 강화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목소리가 많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2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된 바가 있고요. 지난 4월에는 이제 저희 도의회에서 생태법인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 생태법인이라는 것이 사람 이외에 생태적 가치가 그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동식물이라든가 어떤 그 자연 환경에 네. 법적인 그런 권리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재산에도 인격을 이렇게 부여하는데 뭐 이 자연 존재물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 못할 그런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에 그 뉴질랜드 의회에서 이 마오리족이 이제 주요 이제 그 터전인 와가누이 강, 네. 이 강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권한을 이렇게 부여를 해서 강에도 법인을 부여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호하는 이제 법률을 네.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남방 큰 돌고래의 이 생태법인이 만약에 이렇게 부여가 된다라면 아마도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이 곶자왈 같은 보존 가치가 큰 자연 환경에도 이렇게 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좀 되고요. 저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 사회에서도 상당히 좀 이 개념이 아직은 이제 좀 낯설고 좀 네. 생소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충분한 좀 시간을 갖고 어떤 논의장을 만들면서 사회적 그런 그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겠다. 이 생태법인이 이제 제도에 이렇게 도입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제주의 어떤 게 이제 도움이 될까? 네.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그 도민적인 공감대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어떤 무분별한 이런 이 개발 그리고 이제 생태계 파괴 그 위협에 따르는 이 큰 돌고래가 진짜 좀 생태법인을 부여받아서 어엿하게 권리를 부여받고 우리 제주 연안을 활기차게 유영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상상만 해도 좀 좋을 듯 싶습니다. 아유 벌써 의원님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조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생태법인을 보유하게 되면 남방 큰 돌고래 보호에 어떤 앞으로 영향을 끼칠지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주도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해서 생태법인 격을 부여한다면 이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거고 그만큼 제주도의 가치가 정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방 큰 돌고래 입장에서도 서식처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서식지 보전과 그다음에 이제 남방 큰 돌고래 보호에 있어서 가장 어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제도적 보완 장치, 보호 조치가 마련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핑크 돌핀스는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을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돌고래에 지금 내가 먹이 활동을 하기에 지금 생태계가 너무 파괴되었다. 그러면 돌고래가 생태계를 파괴한 것을 되돌려놔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뭐 개발 사업이나 지금 연안 뭐 해안도로 뭐 매립이라거나 뭐 호텔 뭐 카페 이런 거 막 들어서고 이제 그런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돌고래들이 나서서 우리 서식처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해라라고 소송을 걸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돌고래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소송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후견인 제도를 이제 통해서
돌고래를 오랫동안 이제 관찰해오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돌고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후견인들이 소송을 대리하게 되는 거죠. 생태법인격을 부여하면 이제 후견인이 소송을 대리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주도에서는 이 생태법인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6월에 이제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4월에 이제 우리 양영식 저 의원님 주관으로 해서 그 생태법인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논의가 돼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생태법인으로서 정확히 이제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그 법률적인 이제 근거를 이제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제주특별법에 이제 위반을 해서 그런 생태법인을 추진하는 그런 안들을 지금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먼저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이제 남방 돌고래의 어떤 보호의 필요성이 을 이제 공론화하는데 상당히 큰 지금 의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두 번의 이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또 이해 관계자들과의 어떤 합의라든가 다른 이제 법률과의 그 충돌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의회에서는 지금 특별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특별법 개정이 아직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좀 가장 우선적인 게 국제자유도시에서 좀 탈피를 해서 그 생태도시로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개정이 돼야 이 자그마한 이런 그 항목들을 이렇게 좀 개정할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이 고래가 지구상에서 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인간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보장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만큼 어떤 생태 위기에 대한 것이 곧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의 위기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태법인은 우리 미래에 반드시 좀 필요한 제도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생태법원도 이제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제주가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아까 조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씀했다시피 제주가 이제 생태법인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탄생이 된다면 아마 우리 제주 섬이 생태섬 그리고 생태도시로 이렇게 나가는데 기폭제 역할이 좀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좀 많이 검토하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공감대 형성부터 지금 해 나가면서 특별법도 큰 항목부터 고쳐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조 대표님 끝으로 생태법인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은 그 청주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생태법인의 어떤 맹아적인 것들을 충분히 이제 먼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법전에도 먼저 해볼 수 있다. 네네 도민들이 조례로. 좀 공감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조약골 대표님은 지금 돌고래 관광 같은 걸 할 때 한 1km 정도까지는 범위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다. 해녀도 보호할 수 있고 돌고래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쨌든 해양 유산이나 해양 자원, 해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후에 도에서 좀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정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실까요? 그럼 저희들은 그런 그 생태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접근의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좀 문제점들을 좀 제기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상당히 좀 그런 환경 단체라든가 아니면 도민 뭐 관광객들에게 좀 현실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광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을 하는데 저희들 중앙정부하고 좀 노력을 해서 좀 그렇게 좀 해 나가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후에 공감대를 만드는 많은 이야기들도 앞으로 좀 더 토론되고 논의될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네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토론 오늘은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마무리하는 말씀들 한 30초씩 좀 부탁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그 제주 해역에 이제 남방 큰 돌고래가 생태 관광에 따른 그런 그 환경 단체와 이제 우려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아울러 이제 남방 큰 돌고래 보호를 위한 이게 다양한 이제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이러한 이제 논의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그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이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 그 남방 큰 돌고래 보호 및 관광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간담회를 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아울러 이제 관광객 및 관광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해서 좀 또 그 관광 생태 관광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 이해를 하겠고요. 네,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제일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네. 요즘 제주 경기가 아시다시피 무척 그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치고 힘든데 맨 돌고래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집중진단 이 KBS 제주가 기후위기 이 시대에 너무 어떤 그 성장 위주의 개발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그런 대안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오늘 토론에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제주의 브랜드, 제주의 가치는 누가 뭐라 해도 청정 아니겠습니까? 청정이 없는 제주, 청정이 없는 제주바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조약골 대표님. 네, 17년 동안 좁은 수조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온 비봉이가 지금 야생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유를 되찾는 비봉이의 여정은 많은 도민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제주가 갖고 있는 가치를 더욱더 키우는 일이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돌고래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해양 쓰레기와 폐어구 때문에 지느러미가 잘리는가 하면 이 과도한 선박 관광 때문에 부상을 입는 돌고래들도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대책을 마련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비봉이의 건강한 복귀 그리고 남방 큰 돌고래와의 공존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판단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미 예전에 슬퍼한 말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에 무슨 동물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사람에게도 전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제주가 좀 더 위대하고 도덕적으로 진보한 지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